부장님,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였다. 후배 인사팀장이 퇴직 서류를 내민다. 25년 동안 몸 바친 회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다. 태식은 회사 출입카드가 정지된 채로 건물 밖으로 밀려난다. 집에 돌아가기도 두려워 한강 근처를 몇 시간이나 걷는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중견식품회사 한미식품 본사 건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요. 하는 회의실 안에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12층 복도 끝 58세 윤태식 부장은 복사된 서류 한 장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회사 전체 방침입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종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권고사직 통보서 25년, 무려 25년이었습니다. IMF 직후 입사해 지방 거래처를 뛰어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창고 정리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술잔을 던져 얼굴에 맞았던 적도 있었고 회사 살리겠다고 명절 연휴까지 반납하며 일했던 기억도 있었지요. 그런데 돌아온 건 달랑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태식은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실적 때문입니까? 인사팀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나이 때문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말의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다른 직원은 괜히 물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식은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의 열심히 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올드한 사람들 다 나가네. 태식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은 걸까? 하루도 쉰 적 없이 살아왔는데 회사는 어느새 자신을 정리 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보안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왜 그러나? 출입카드가 정지됐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삑, 빨간 불. 다시 한번. 삑, 빨간 불. 보안 직원이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처음 느꼈습니다. 아, 정말 끝났구나.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밖으로 나오자 비가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우산을 받쳐들고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있었지요. 아내 김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나 잘렸어.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야 할까요? 그는 한강 난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야경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순간 고함과 함께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전력 질주하며
골목 쪽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성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뒤에서는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피하기만 했습니다. 비 맞기 싫다는 듯 몸을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태식이 움직였습니다. 젖은 구두 때문에 중심이 흔들렸지만 그는 있는 힘껏 도망치는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컥!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도둑은 욕설을 퍼부으며 태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도둑은 몸부림쳤지만 태식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면 정말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울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식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직업.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직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는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불 꺼진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빗물이 바지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젖은 셔츠, 찢어진 입술, 비틀어진 넥타이, 그리고 완전히 지쳐버린 눈빛. 그때 편의점 문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스태프 모집, 오후 10시 오전 7시, 초보 가능. 태식은 한참 동안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부장으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바라보고 있다니.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회사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생활비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삼각김밥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야간 한 명 진짜 급한가 봐요. 태식은 다시 채용 공고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 문 하나가 윤태식 인생의 마지막 추락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랑.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편의점 안은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삼각김밥과 컵라면, 계산대 옆에 쌓여있는 택배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비냄새가 났고 젖은 셔츠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아직 피 맛도 느껴졌지요.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편의점 점주가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예. 태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임원들과 악수하며 부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작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밖에 붙어있는 알바 모집 보고 왔습니다. 점주는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구두, 비틀어진 넥타이, 찢어진 입술, 무언가 망가져버린 사람의 얼굴. 점주는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이가 58입니다. 아, 짧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태식은 이미 결과를 알아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런 말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점주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담배 위치 외우는 건 가능하시겠어요? 태식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 요즘 젊은 애들은 밤새 폰만 보고 손님 응대를 안 해서 문제예요. 나이 좀 있어도 성실하면 되는데. 태식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라 쉽진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주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해요?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 첫 출근 날짜를 묻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 수도 있는 걸까요? 가능합니다. 점주는 대충 근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물류 정리, 유통기한 체크, 계산, 청소, 쓰레기 정리, 택배 접수. 태식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마치 신입사원 교육받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설명을 듣던 중 점주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녔습니다. 올해 25년 정도요. 점주는 괜히 민망했는지 헛기침했습니다. 요즘 다 어렵죠. 태식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김정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태식은 젖은 셔츠를 벗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술 한잔 했어. 하지만 정희는 금방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입술은 왜 그래요? 넘어졌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게 됐어.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리한데. 당신이 왜? 태식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나와. 얼마나? 태식은 액수를 말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그 말이 태식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돈뿐이라는 현실. 25년의 인생이 숫자로 계산되는 기분이 들었지요. 다음 날 오후, 태식은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었고 급하게 지하철을 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시장 악화. 태식은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들 민우가 나왔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요? 정희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셨어.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태식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민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25년이나 다녔다면서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왜 잘렸냐는 뜻처럼 들렸지요. 태식은 괜히 물컵만 만졌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회사만 믿고 살면 안 된다니까.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희가 급히 민우를 말렸습니다. 너 말 좀 조심해. 아니, 틀린 말 아니잖아.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회사만 믿고 산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 그게 이제 자신의 이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의 첫 야간 알바 출근 날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조끼 유니폼을 입는데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태식, 부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그냥 이름석 자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야간하는 박소연이에요. 태식도 어색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소연은 태식을 보며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나이 많은 신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첫 업무는 담배 위치 외우기였습니다. 에세는 여기, 말보로는 저쪽이에요. 태식은 열심히 외웠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보로 레드 하나요. 태식은 당황해서 엉뚱한 담배를 꺼냈습니다. 아, 그거 말고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처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식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택배 좀 보내려는데요. 태식은 바코드를 어디에 찍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소연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태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새벽 3시 취객 둘이 들어왔습니다. 야, 소주 어딨어? 한 남자가 계산하던 태식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아저씨 나이에 편의점 알바예요? 옆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힘든가 보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산하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편의점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괜히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원래 저런 손님 많습니까? 소연은 컵라면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신경 안 쓰는 게 편해요.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그는 폐기 도시락을 정리하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도시락들, 그리고 하루 만에 버려진 자신, 왠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식은 애써 웃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손님을 본 순간 윤태식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장님? 전 직장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랑, 윤태식은 손에 들고 있던 폐기 도시락 박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손님은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 회사 사원증이 달린 가방, 그리고 순간 얼어붙은 표정. 부장님? 태식의 전 직장 후배 직원 김대리였습니다. 태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보고서를 들고 오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한 잔 받으십시오 하며 웃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 계산대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김대리는 당황한 얼굴로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태식은 바코드를 찍으며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응, 잠깐.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빅,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빅, 또 오류가 났습니다. 뒤쪽에서 소연이 얼른 다가와 대신 처리했습니다. 이거 방향 반대로 찍으셔야 돼요. 태식은 괜히 민망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부장님도 이런 거 처음 해보시겠네요. 태식은 계산을 마친 뒤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어떠냐? 김대리는 잠시 눈치를 봤습니다. 뭐 비슷하죠. 그러다 망설이듯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나가시고 영업팀 완전 뒤집혔어요. 태식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 거래처 클레임 엄청 터졌거든요. 태식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거래처 관리를 꼼꼼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부모님 생일까지 외우고 다녔고 지방 대리점 애들 취업 고민까지 들어주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회사는 그런 걸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다들 부장님 빈자리 크다고 말합니다. 태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티나는 법이지. 그 말에 김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김대리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식은 한동안 계산대 아래만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후배예요? 응. 엄청 불편하셨겠다.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예요. 새벽 5시, 야간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익숙한 검은 세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동근 상무였습니다. 25년 동기,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임원이 된 남자. 태식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동근은 전화를 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거래처는 그냥 밀어붙이라니까. 그러다 계산대 쪽을 보곤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동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아? 태식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동근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태식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봤습니다. 윤태식. 그 순간 동근 얼굴에 아주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혹은 안도감인지. 태식은 그 표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동근은 괜히 헛기침하며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냐? 응. 갑자기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동근은 계산대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안타깝게 됐다. 태식은 계산 버튼을 누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넌 미리 알고 있었냐? 동근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말에 태식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근은 괜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회사도 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태식은 천천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동근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봤습니다. 태식아, 왜? 너 원래 능력 있는 놈이었어.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동근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태식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식은 대답 대신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내 정희와 아들 민우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놀란 얼굴로 TV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아니에요? 태식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TV 뉴스에는 바로 어젯밤 편의점 앞강도 사건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시민이 강도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비 맞은 채 도둑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넘어져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예요? 태식은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침착한 대응이 큰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면도 짧게 나왔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젊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처음 보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전 직장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윤 부장 아니냐? 헐, 편의점 알바하네. 진짜야? 아침 뉴스 나온 사람 맞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입은 윤태식 사진.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웃는 이모티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가 처음으로 그 단체방 메시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식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직장 단체 채팅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 부장 맞네 진짜. 아니 왜 편의점에서. 충격이다. 그래도 강도 잡은 건 대단하네 키읔키읔. 웃는 이모티콘. 비웃는 댓글. 그리고 누군가가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는 태식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말도 달렸습니다. 인생 진짜 한방이다. 태식은 천천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 민우 역시 그 화면을 모두 봐버렸으니까요. 민우는 복잡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왜 저래요? 태식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태식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만해. 시끄럽다. 그 말 이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짧은 대답. 예전 같으면 늦지 마라 한마디라도 했을 아버지였는데 요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불편함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술자리에서였습니다. 민우의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 내 아버지 아니냐? 순간 민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건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퇴직 후 편의점 야간 근무 중 강도 제압한 50대 남성 화재. 사진 속에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윤태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야? 아버님 대단하신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다른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짠하다. 우리 아버지도 요즘 회사 어렵다는데 남일 같지 않네. 민우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뭐 그냥 잠깐 하시는 거야. 하지만 친구는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원래 부장이었다며? 응. 부장이 편의점 알바까지 내려오는구나. 그 말이 민우 가슴을 이상하게 긁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평생 회사만 믿고 살았을까? 왜 가족 앞에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민우는 결국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엉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새벽 1시,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검은 운동화, 목에는 오래된 수건까지 둘러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왜 안 자고 있냐? 민우는 한참 참고 있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정희가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우야.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굳이 편의점까지 하냐고요? 태식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 다른 일도 있잖아요. 뭐? 민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아버지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창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창피하냐?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아니면? 태식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가족 앞에서 화를 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빛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회사만 믿고 산 결과가 이거잖아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윤민우, 틀린 말했어요? 민우는 감정이 폭발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회사 하나 믿고 삽니까? 준비라도 했어야죠. 태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슬펐습니다. 그래.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 맞다. 나는 회사밖에 몰랐다. 민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태식은 문을 열다 말고 등을 보인 채 멈췄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도, 이 집 전세금도, 할머니 병원비도 다 그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이었다. 민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쾅! 정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왜 자신이 더 비참한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 시각 편의점으로 향하던 윤태식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새벽 골목에서 천천히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편의점 점주였습니다. 태식은 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사장님. 그런데 점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점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 이상한 애들이 몰려왔어요. 태식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점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까 뉴스 나온 사람 맞냐면서 지금 계속 시비 걸고 있습니다. 윤태식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골목이 보이자 멀리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뉴스 영웅 아저씨 어디 갔냐? 강도는 잡고 우리 무섭냐? 비틀거리는 취객 서너시 편의점 앞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계산대 안에 있던 박소연은 겁먹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말리고 있었지요. 손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취객들은 더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니, 우리도 뉴스 나온 사람 얼굴 좀 보자고. 그 순간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취객들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젖은 셔츠 위에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취객 중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왔네 영웅 아저씨. 다른 놈은 휴대폰을 꺼내 태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브이로그 찍자. 강도 잡던 아저씨 실물 0점. 소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부터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화낼 힘조차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취객 하나가 태식 가슴 명찰을 툭 건드렸습니다. 윤태식. 놈은 일부러 이름을 크게 읽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회사 잘렸어요? 소연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자 취객이 소연 쪽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왜? 아저씨 편들어? 순간 태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한테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짧은 침묵. 아까까지 비웃던 취객도 순간 분위기를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영업 현장을 버텨온 사람 특유의 기세가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상대를 멈추게 만드는 힘. 취객들은 결국 투덜거리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재미없네. 가자. 자동문이 닫히자 편의점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어요. 점주도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 왜 저러냐 진짜. 하지만 태식은 말없이 넘어져 있던 의자만 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산대 옆에 쌓여있는 삼각김밥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 폐기 예정 표시. 태식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예, 폐기 많이 나옵니까? 점주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도시락이랑 샌드위치 버리는 돈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태식은 잠시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발주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데이터는 보십니까? 점주는 웃었습니다. 무슨 데이터까지 봐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그 말에 태식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영업관리 25년. 그는 숫자로 사람 심리를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날씨 따라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휴 직전 어떤 상품이 움직이는지, 그걸 수십 년 동안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냉장 진열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컵과일은 거의 비어 있는데 샌드위치는 남아 있었고 에너지 음료는 부족한데 커피 우유는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이 아래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태식은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선이 안 좋네. 예. 손님 움직이는 방향이 꼬였습니다. 점주와 소연은 동시에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간에는 배달기사랑 학생 손님 많죠? 맞는데요? 그럼 바로 집어가는 상품을 입구 쪽으로 빼야 합니다. 삼각김밥도 인기 제품만 앞으로 돌리고. 점주는 조금 황당한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첫 주인 사람이 갑자기 매출 동선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식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고객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원래 이런 일 하셨어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슷한 거 했지. 그날 새벽 태식은 퇴근 시간까지 진열대를 계속 바꿨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 위치 변경, 폐기 많은 제품 수량 조정 메모, 손님 동선 재배치, 심지어 컵라면 물 받는 위치까지 바꿨습니다. 점주는 반신반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다음 날 밤, 변화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배달기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삼각김밥을 바로 집었습니다. 학생 손님들은 계산대 앞 행사 상품을 자연스럽게 같이 구매했습니다. 컵라면 매출도 이상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점주는 계산 내역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도 놀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진짜 높은데요? 점주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 진짜 선생님이 바꿔서 그런 겁니까? 태식은 담담하게 폐기 리스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 폐기는 일주일은 봐야 합니다. 그 말에 소연은 작게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건 본사 지역 매니저 강준혁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실적밖에 모르는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준혁은 들어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하셨습니까? 그런데 말하던 중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뀐 진열 구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누가 바꿨습니까? 점주는 얼떨떨한 얼굴로 태식을 가리켰습니다. 저 새로운 야간 직원이. 준혁 시선이 천천히 태식에게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편의점 유니폼 입은 50대 알바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소연 표정도 굳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동선이 비효율적이라 수정했습니다.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영업관리만 25년 했습니다.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여긴 회사랑 다릅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 출력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직접 손으로 적은 메모였습니다. 시간대별 판매량, 폐기 예상 수치, 상품 회전율. 준혁은 처음엔 대충 보려다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완전히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분석했다고요? 태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편의점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윤태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태식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기 너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김정의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왜요? 과호흡 증세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어요. 태식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몇 시간 전 집에서 싸웠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우의 말, 정의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문을 닫고 나왔던 순간 태식은 급히 유니폼 위에 외투를 걸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응급실에. 점주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태식은 뛰쳐나갔습니다. 새벽도로 위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데 이상하게도 택시는 쉽게 서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발. 겨우 택시를 잡아탄 뒤에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태식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린다고 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민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정은 됐대요. 민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식은 곧장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태식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정희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예전엔 늘 따뜻하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괜히 스트레스 줬지. 정희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 아니에요.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퇴직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가족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민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태식은 한참 후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너 말 틀린 거 아니다. 아버지, 나도 요즘 내가 한심해.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비 수납 창구 앞에서 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지만 이미 대출 일부를 막고 생활비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제 승인 문자가 울리자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동근 상무였습니다. 태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동근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야, 태식아. 뉴스 잘 봤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근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 잡았다며? 완전 유명인 됐더라.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아니, 잠깐 보자고.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동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 퇴직금 관련해서 조언 좀 해주려고. 태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지금 가장 예민한 단어였습니다. 동근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는 투자사 있는데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있어. 태식은 피곤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관심 없다. 야, 너 지금 편의점 월급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말에 태식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근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순간 태식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진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근아, 왜? 너는 내가 진짜 걱정돼서 전화했냐? 짧은 침묵. 동근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당연하지.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25년 같이 회사 다녔으면 알잖아. 뭘? 너는 절대 남 걱정하는 인간 아니라는 거. 동근 목소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야, 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자리 없어질 때 제일 먼저 내 자리 들어간 게 누구였는지는 알고 있다. 동근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 끊자.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무너지는 현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영수증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님 출입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 이후 손님이 줄어드네. 소연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매출 데이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습관처럼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기율, 시간대별 구매 패턴, 학생 손님 비율, 배달기사 구매 목록. 그걸 보는 순간 소연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건 본사 지역 매니저 강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준혁은 계산대 앞에 서서 태식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예. 본사에서 선생님 자료 다시 검토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폐기율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소연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매출도 올랐고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계산대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본사 교육팀에서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답니다. 순간 편의점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은행 잔액 알림 문자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카드값이 빠져나간 뒤 남은 금액. 그 숫자를 본 태식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윤태식은 휴대폰 화면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잔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잠깐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25년을 일했으니 최소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 그리고 아직 취업도 못한 아들의 카드값까지 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준영 매니저는 그런 태식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본사 교육팀 미팅은 이번 주 안에 가능하십니까?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식 제안은 아닙니다. 준혁은 늘 그렇듯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다만 선생님 운영 방식이 흥미롭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준혁은 주변 진열대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계산기 옆 메모장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마음에 드네요. 그날 새벽, 매출 마감 시간이 되자 점주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윤 선생님, 태식과 소연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점주는 출력된 매출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점포 야간 매출 최고 찍었어요. 소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지난달 평균보다 거의 18% 올랐는데? 점주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불편한 걸 줄였을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된다고요? 태식은 진열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귀찮으면 안 삽니다. 그 말에 소연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맨날 그 말 하세요. 태식도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왔던 태식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직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적어도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의 눈빛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퇴근길, 태식은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뭡니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더 비참해지거든. 그래도 그냥 알바잖아요. 그 말에 태식 시선이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네. 사람이 가장 빨리 망가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입니다. 소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버려졌지. 근데 내가 나까지 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야. 그 말이 소연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민우가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뉴스에서 또 편의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편의점 점포가 있습니다. 민우가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멈췄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일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리포터는 신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폐기율 감소와 야간 매출 상승으로 본사 내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님 동선을 바꿨을 뿐입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인터뷰하는 윤태식 모습. 민우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 오히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민우는 말없이 물컵만 만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누굴 원망하면서 산 적 없어.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민우는 처음으로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본사 교육팀 미팅을 위해 편의점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을까 고민하다 결국 깔끔한 셔츠만 입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냄새, 엘리베이터 소리, 직원들 발걸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익숙했던 공간인데 이제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태식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동근이었습니다. 동근 역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근은 곧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웬일이냐? 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팅. 동근은 태식 손에 들린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매출 분석표였습니다. 동근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며. 태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근은 괜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편의점 스타 다 됐더라. 그 순간 회의실 안쪽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윤 선생님 오셨습니까? 직원은 아주 반갑게 태식을 맞이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근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직원은 태식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동근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처음으로 동근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윤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본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팀 팀장, 운영관리 실무자, 그리고 지역 운영 본부장까지 모두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나이 많은 인력으로 정리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어딘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육팀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고개 숙였습니다.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팀장은 출력된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포 폐기율 감소 수치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운영 실무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고객 체류 시간 분석은 저희도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태식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옛날 방식 사람으로 취급했으니까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왜 손님 동선을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피곤하면 덜 움직이려고 하고 급하면 눈앞에 보이는 걸 짚습니다. 그리고 귀찮으면 그냥 안 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25년 동안 봤습니다. 그 말에 본부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본부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본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숫자는 잘 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 못 봐요. 회의실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쓸모 없어진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직 자신의 경험에서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육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윤 선생님, 예. 혹시 신규 점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태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 경험 공유 형식으로요. 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버려진 뒤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시 역할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시니까요. 그날 오후 태식은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계산대에 앉아 있다가 태식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식은 괜히 민망한 얼굴로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소연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해 보겠냐고 하더군요. 소연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점주까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와, 윤 선생님 대박인데요? 태식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소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부장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이제 다 아는 거죠. 태식은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요즘 소연은 일부러 그렇게 불렀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듯이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집으로 치킨을 사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민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던 중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 미팅은 잘 됐어요? 태식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 정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민우 역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태식은 괜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잠깐 도와주는 거지. 정희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잘됐다 정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건 원래 어떻게 아는 거예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 많이 보면 알게 된다. 뭘 좋아하는지, 뭘 귀찮아하는지, 언제 지갑 여는지. 민우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회사 다닌 평범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는 자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출근길, 태식은 편의점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골목, 같은 편의점, 같은 유니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식 부장님.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민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태식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아푸드 감사팀. 자신을 잘라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아푸드 감사팀. 불과 몇 달 전 자신을 차갑게 잘라냈던 회사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새벽 공기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태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왜?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윤 부장님이 관리하시던 거래처 자료 관련입니다. 그 순간 태식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주요 거래처 몇 곳이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태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동근. 감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퇴사 전에 거래처 관련 보고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자료 원본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태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퇴사 직전 그는 마지막까지 거래처 유지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갑자기 회의에서 제외됐고 이후 그 프로젝트는 최동근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지요. 태식은 낮게 물었습니다. 최동근이 시켰습니까? 감사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 인간이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내부 조사 중입니다. 다만 윤 부장님 자료와 실제 제출 자료가 일부 다릅니다. 태식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래처 관리 실적 일부가 최 상무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간 태식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직접 관리한 거래처, 비 오든 눈 오든 지방 내려가며 만든 관계들, 술 마시며 겨우 살려낸 거래선들, 그걸 최동근이 자기 실적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25년 동기를 그렇게까지 밟고 올라가야 했나? 감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부장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저 내보낼 때는 아무도 안 물어보더군요. 그 말에 직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습니다. 평생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화도 잘 안 난다. 소연은 처음 보는 태식 모습에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근이 나보다 일 잘해서 임원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그 말 끝에 웃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집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태식은 말없이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래처 명함, 출장 기록, 수기 메모, 그리고 오래된 USB 하나. 태식 손이 멈췄습니다. 퇴사 직전 백업해둔 자료였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자신이 만들었던 원본 보고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관리 내역, 실적 분석, 향후 유지 전략, 그리고 작성자 이름, 윤태식.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가져온 자료에는 최동근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태식은 모니터를 바라본 채 낮게 말했습니다. 내 걸 가져간 거야. 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태식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회사라는 데가 원래 그래.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혼자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물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최동근과 처음 입사하던 날, 둘은 같은 지방 공장에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야근 끝나고 컵라면 나눠 먹고 서로 승진하면 술 사주자 웃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태식은 천천히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동근이었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동근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너 감사팀 만났냐? 태식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러디? 대답해.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겁나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근이 낮게 말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이상한 생각? 태식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자료 내 이름으로 올린 게 이상한 거 아니고? 동근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 이 인간이 그랬구나. 동근은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했냐? 태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자른 거냐? 동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 허탈함, 배신감, 25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근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까지 끌어내리려 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태식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동아푸드 대표이사 비서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윤태식 부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태식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대표이사 비서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드나들던 회사 이름인데 지금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윤태식 부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부장님, 퇴사한 사람에게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한강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출근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아주 조금 남아있는 기대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소연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죠? 태식은 조끼를 입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요? 응. 소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다시 오라고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사실 태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 건지. 점주는 태식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예. 사람 일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작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편의점은 이상하리만큼 바빴습니다. 배달기사들이 계속 들어왔고 학생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태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바코드 찍는 속도도 빨라졌고 담배 위치도 이제는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건 강준영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꽤 밝았습니다. 준혁은 들어오자마자 태식을 찾았습니다. 윤 선생님. 예.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태식은 의아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아이디어 적용한 점포들 있죠? 예. 이번 달 전국 상위권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폐기율 감소 수치가 본사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태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정식 제안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준혁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운영 컨설턴트 계약직 자리입니다. 순간 편의점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연 입이 벌어졌습니다. 점주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식은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운영 컨설턴트, 다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국 점포 교육과 운영 개선 업무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진행하는 시범 프로젝트고요. 태식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준혁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현장을 압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끝까지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숫자만 중요했습니다. 실적, 효율, 인건비, 나이.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 자신의 경험과 사람 보는 눈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준혁은 계약서 초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혁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본사에서 윤 선생님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말에 소연이 괜히 웃었습니다. 부장님 인기 많아졌네요. 태식도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억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식은 계약서 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처음 편의점 알바 시작한다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문을 열기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적어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태식은 조용히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읽다가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태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어. 정희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태식은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분위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시 스카우트 받았대. 민우는 계약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운영 컨설턴트, 본사 교육 담당, 급여 조건. 민우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짧은 말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 윤태식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아푸드 대표이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회사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25년 인생이 담겨 있던 곳. 한때는 평생 이곳에서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비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부장님 아니야? 진짜 오셨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민망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내리던 최동근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근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밀려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동근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표이사 비서가 급히 달려와 태식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부장님,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동근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동근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대표이사 비서가 윤태식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 그 광경은 동근에게도 꽤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태식은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 회사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동근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습니다. 대표님까지 만나냐? 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예전처럼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동근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바로 들어오시랍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인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동근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대표이사실. 윤태식은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야근 보고를 들고 뛰어다니던 기억도 있었고 실적 때문에 밤새 깨져가며 회의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대표이사 박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을 맞았습니다. 60대 중반. 동아푸드를 지금 자리까지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는 태식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 부장. 윤 부장. 그 호칭 하나에 태식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대표는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는 태식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네. 태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내보낸 거 내가 끝까지 못 막았어. 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 커지면서 숫자만 보는 인간들이 많아졌어. 근데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회사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네.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대표는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잠시 후 대표는 태식 앞에 서류 하나를 밀어놨습니다. 감사보고서였습니다. 최동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래처 실적 조작, 보고서 명예 변경,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개입. 태식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자료 없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야. 태식은 조용히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허무했습니다. 25년 함께 일했던 사람의 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대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올 생각 없나? 순간 태식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대표는 진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맞춰주겠네. 솔직히 자네 같은 사람 필요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기다렸던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응, 저 회사 나가고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았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회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대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대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많이 단단해졌네. 태식은 조용히 고개 숙였습니다. 덕분입니다. 대표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말은 참 예쁘게 하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우였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데 민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민우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태식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계약 연장 안 한대요. 대표이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막막함, 두려움,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감까지. 태식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냐? 회사 앞이요. 거기 있어. 태식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좀 철들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윤태식은 회사 벤치에 앉아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꼭 예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태식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원래 세상은 좀 무섭다. 민우는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태식은 조용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그런 말한 거 진짜 잘못했어요.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아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민우는 결국 고개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마음 깊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도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익숙한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 목에는 예전처럼 넥타이가 아니라 사원증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운영 컨설턴트 윤태식. 작은 글씨가 새겨진 명찰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태식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 찢어진 입술, 무너진 눈빛, 그리고 문 앞에 붙어있던 야간 알바 모집 공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버려지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이상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장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손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야간이야? 네. 소연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부장님보다 오래 일했어요. 태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네. 소연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뭐가? 처음 오셨을 때 진짜 금방 쓰러질 사람 같았거든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소연은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 보이세요. 태식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 진열 위치, 컵라면 코너, 계산대 옆 행사 상품까지 자신이 하나씩 바꿨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네. 필요한 곳이 하나쯤은 있더라.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손님이 태식을 보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근처 점포 점주였습니다. 점주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알려주신 방식 적용했더니 팩이 엄청 줄었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주 교육도 잘 부탁드립니다. 점주가 나간 뒤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완전 유명인 다 되셨네. 태식은 괜히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숫자 하나 밀리면 바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정희와 민우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오늘 당신 첫 정식 교육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민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 파티 같은 거예요. 태식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 공기는 무겁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어색해도
다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 다른 회사 면접 보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회사 하나만 믿고 살진 않으려고요. 태식은 웃었습니다. 그건 잘 생각했다. 민우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어요. 순간 정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식 역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고 싶어요. 태식은 결국 웃으며 아들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밥이나 먹어.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은 혼자 다시 편의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 봄바람이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예전에 자신이 처음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쥔 채 편의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비웃음 당하고, 아들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새벽 골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게 됐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사람 가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회사가 인생 전부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인생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태식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끝났을지 몰라도 작은 숨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아니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 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